지금 몇 시예요? 캐나다시 여러분이요. 네? 캐나다시 여러분. 은퇴 후 살고 싶은 도시이자 자연이 아름답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밴쿠버. 체력과 끈기만 있다면 영주권으로 가는 지름길 에드먼튼. 요즘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살기 좋은 도시죠? 캘거리. 요지부동 캐나다 넘버원,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는 캐네디언들의 꿈의 도시 토론토. 영주권과 맛있는 랍스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할리팩스. 캐나다 속의 프랑스 건축물이 아름다운 도시 몬트리올. 여러분들은 어떤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호스트 써니고요. 저는 꿀판입니다. 써니씨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저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였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워크숍도 있었고요. 맞아, 맞아. 참 즐거웠죠, 그때? 1박 2일로 워크숍이라고 쓰고 그냥 노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그때 저희가 인스타 스토리로 함께 봐주신 청취자님들도 너무 재밌어 보인다고 해주셔서 함께 노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맞아요. 분명히 저희는 워크숍이라고 써놨는데 어떻게 다들 본질을 꿰뚫어 보셨더라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새벽 2시까지 노래방도 하고 그러느라고 이제 다음 날이 사라졌죠. 아, 음. 그렇죠. 그쵸. 쿨퍼니 씨는 다음 날 열일하셨잖아요. 아, 네. 체력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저는 바로 일을 갔다가 그날 저녁에 또 회식이 있어서 새벽 5시에 집에 들어갔더니 소박 네? 맞기 직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월요일에 20시간 잔 것 같아요. 근데 토론토에서 새벽 5시 때까지 놀 때가 있어요? 집에서 노신 거죠? 네, 저희 파티 피플 중 한 분 집에서 뒤지게 놀다 왔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짜 계속 일하고 놀고, 일하고 놀고. 너무 피곤했는데 또 노니까 제가 제일 끝까지 계속 더 놀자고 질척대던 1인이었어요. 맞아요. 놀 때는 피곤한지 모르고 막 놀다가 이제 집 가면 에너지가 딱 방전되잖아요. 네, 저도 맞아요. 그래요. 맞아, 맞아. 저희 또 뭐 시장 조사할 겸 토론토 아울렛도 갔었잖아요. 네, 네, 그랬죠. 이번에 뭐 좋은 일 있었나요? 저는 사실 캐나다에서 살면서 뭐가 싸다 이런 걸 느낀 게 소고기 말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바나나, 맞아, 맞아. 아보카도 어, 이런 것도 어. 싸잖아요. 그치, 그치. 그나마도 요즘에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너무 올라서 다 비싸져 가지고 저는 아울렛에서 별 감흥 없이 시장 조사를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선희 씨는 땡기던 거 있던가요? 저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오기 전부터 이제 사고 싶은 걸 정해 놨었거든요. 음. 아무래도 불프 때 사면 더 싸니까 그때 되면 음음. 사려고 이제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놨는데 음. 아울렛 가서 직접 사는 거는 또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이번에는 다 그냥 온라인으로 구매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득템한 거 입으로라도 우리 청취자분들이랑 저한테 자랑질 좀 해 주세요. 자랑질 한번 갈까요? 오세요. 원해요? 그냥 그래요. 근데 사실 산 것도 별로 없는데 한번 갈게요. 네. 스노우 부츠 샀고요. 그리고 오. 키보드 키캡이라고 하죠. 이게 키 음. 그런 거 샀고 마우스 이제 음. 인체공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잡는 마우스 이런 거 또 그리고 꼴값 떨어졌네요. 그럼요, 어 그럼요. 그리고 어. 음. 핸드폰 케이스 음. 그리고 자라에서 또 할인해 가지고 자켓 이렇게 샀어요. 잘 산 것 같은데? 예. 그냥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그동안 이제 사려고 했던 거를 음.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에 저는 그냥 그거에 뿌듯했던 것 같아요. 잘했다, 잘했다. 예. 저는 이제 불프가 올해 두 번째 불프거든요. 네. 쿨파니 씨가 보기에 이제 불프랑 사이버 먼데이 이때가 음. 박싱데이 때보다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도 뭐 여기 온 지 5 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사실 불프는
미국 거고 박싱데이가 캐나다 거라서 어. 원래는 캐나다에서는 박싱데이가 더 큰 행사고 더 큰 할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 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줄 서서 이런 걸 사지를 못하니까 음. 온라인 세일이 당연하게 돼 버려서 이제는 좀 둘 다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불프나 박싱데이 때 한정 판매 때문에 막 밤새서 기다리고 이런 문화가 거의 사라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번 처음으로 사이버 먼데이라는 것도 들어봤어요. 근데 또 옛날에는 딱 박싱데이 아니면 블랙 프라이데이 딱 하루만 했는데 이제는 그 주 전체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 좀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전에는 온라인 할인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당연히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왔을 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있기야 있었겠지만 온라인 세일이 이렇게까지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아마존이 이제 캐나다 시장을 점유하면서부터 아마존이 온라인 시장을 점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을 하면서 캐나다 전체 온라인 쇼핑에도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더라고요. 사실 음. 불프는 미국 땡스기빙 다음 날이라서 캐나다에서는 그냥 평일이거든요. 맞아요. 음. 한국에서는 사실 블랙 프라이데는커녕 뭐 땡스기빙도 알기 쉽지 않은데 아무래도 음. 미국 명절이다 보니까 맞아. 한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요즘에 뭐 한국 쿠팡이나 뭐 그냥 온라인 하물며 그냥 가게들도 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할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대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냥 히스토리나 배경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세일만 따라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캐나다 내에서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인율이 미친 듯이 센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어차피 살 거였으면 조금이라도 싸게 사신 야무진 써니님께서는 아주 잘 된 일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야무지게 샀지요. 음흠. 우리 청취자분들도 야무진 쇼핑하셨길 바라면서 혹시 불프 때 건진 거 있으면 저희한테 후기 꼭 보내주시고요. 그러면은 저희 저번 화 후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토론토에서 학생으로 있는 청취자입니다. 요즘 들어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아요.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안 탈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공감이 되는데 혼자 음,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음, 아무래도 날이 추워지는 이 시기에 많이 외로울 것 같아요. 그치. 날이 추워지니까. 저도 어학연수 갔을 때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날 때는 너무 즐겁고 에너지도 막 넘치다가 음, 집에만 가면 이제 공허함을 느꼈어요. 그럴 수 있지. 아무리 이제 한국에 친구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다고 해도 네. 이제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가 쉽지는 않죠. 맞아요. 요즘 게다가 이제 여기 토론토는 5시도 안 돼서 완전 깜깜해지고 또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과제도 많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고 뭔가 그 힘든 거를 함께 풀 친구도 가족도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시차도 있고 그래서 더 힘들 음.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놀다가 집 가기 진짜 싫었어요. 집 가면 이제 혼자고 조용하고 이러니까 저는 E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또 다음날 수업이 있고 과제가 있으면 또 가서 해야 되니까 놀 때도 마음은 편하지 않고 좀 그럴 것 같아요. 피곤하기도. 음. 그리고 한국에 있는 친구랑 이제 카톡으로 연락을 하긴 해도 맞아. 여기 상황을 막 다 설명하는 음. 것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막 맞아. 징징대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징징대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결국 외롭네요. 어떻게 외로움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어려운데 써니 씨는 그러면 그 어학연수 유학생활 때 어떻게 외로움을 버티셨어요? 저는요. 음. 외로움을 버티기 위해서 네.
남자친구를 사귀었죠. 음. 맞아, 맞아. 근데 남자친구 사귀기 전에도 음. 이미 여기에 이제 유학 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같은 처지에 네네. 있는 외로운 예. 사람들. 어. 그 사람들끼리 많이 놀러 다녔던 것 같아요. 음. 결국에는 이성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마음 맞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정말 그 공감하고 같이 그 외로움을 함께 달래면서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 한 명 찾는 게 진짜 타지에서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이게 서로 마음을 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을 열더라도 상황이 다르면은 그 상황에서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서로 오해도 생길 수도 있고 전혀 그런 게 맞아요. 아닌데 진짜 타지에서 친구 사귀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보고서 한참 생각을 했는데 저는 운동을 하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오. 음. 우리의 영원한 왕언니 빅시스. 유튜버 빅시스 그 언니도 있는데 근데 저는 "집에서 하지 말고 일단 밖에 나가라." 그래서 "짐을 끊어라. 돈을 내라. 돈을 내라. 돈을 내고 일단 집 안에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집 안에 있으면 다시 외롭거든. 우울해. 음. 그리고 저도 운동을 안 해요. 운동이 근데 전 안 외롭거든요. 그래서 운동 안 하는데 근데 운동이 진짜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래도 운동하면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음. 그니까는 일단 외롭다고 느낄 때마다 일단 돈 냈으니까 음. 헬스장 가. 그래서 운동을 처음엔 안 하더라도 그냥 헬스장에 좀 계셔 보세요. 그럼 일단 뭐 외국인 잘생긴 애들도 많을 거고 음. 그리고 또 자극을 주는 이쁘고 건강한 여자들도 많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 있다 보면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뭐 자전거도 좀 탈 수도 있고 뭐 그게 운동을 시작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음. 너무 잘 된 케이스로 되면은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예. 일단 집에 있으면 그 외로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음. 날이 추워지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짐을 가세요. 맞아요. 토론토는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니까 음. 뭐 술 마시거나 카페 가거나 그런 음. 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계속하면 돈 만 나가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제 운동이 제일 뿌듯하고 남는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음. 아니면은 네. 뭐 뜨개질, 음. 책 읽기, 뭐 마크라메. 손을 써야 돼. 손이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손을 써 가면서 어. 따뜻하게 이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 그치. 저는 잘 안 맞는데 혹시 성향이 이제 집순이이신 분들은 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요리도 괜찮고 뭐 맞아. 베이킹도 재밌고 근데 혼자 살면은 또 요리가 또 막상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냥 귀찮고 그냥 안 먹고 말고 그냥 대충 먹게 되고 혼자 살면은. 맞아요. 좀 그런 게 자취할 있어 때. 솔직히. 음.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뭘 한다는 거는 마음을 크게 먹어야 되니까 어차피 크게 마음 먹을 거면 밖에 음. 나가세요. 일단 나가. 근데 어쨌든 그 써니 씨가 말한 포인트 뭔지 알겠어. 그 손을 써야 음. 된다는. 손을 쓰면은 이제 좀 집중이 되니까 시간도 빨리 가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맨날 써니 씨한테 놀 때 그냥 "야 우리 만두 만들고 놀자." 이렇게 맨날 하잖아요. 그게 뭔가 손을 쓰면서 좀 실내에서 생산적으로 시간 보내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만두 얘기 맨날 하시는데 우리 예예. 도대체 언제 만두를 만드냐고요. 어. 첫 번째 만두 약속은 음. 순대국밥집을 갔고요. 안 갈 수가 없었지. 그건 그랬어. 날이 음. 순대국밥 날이었어. 그죠? 음음음. 그리고 두 번째 만두 약속은 스시 음. 뷔페 가고 스시 가야지. 거든요. 워크숍이었는데 음. 가야지, 가야지. 도대체 만두 언제 만드는 거예요? 만두 얘기는 그 만두고 네. 개그입니다. 이제 다음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 중인 캐슬녀, 캐시스러 모으는 여자입니다. 잘 지내시고 계시지요? 쿨파니와 써니의 광팬입니다. 괄호 열고 1호 팬 회장님, 괄호 닫고. 저는 코시국이 터지기 거의 일주일 전 2020년 1월쯤 독일과 체코를 다녀왔던 기억이 새록새록해서 사연을 보내요.
2020년에 제 절친이자 우리 아나운서 DJ 떠니팍 님이 독일 미넨에 거주 중이셔서 제가 26세에 첫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러셨구나. 혼자 가는 유럽이라 무서울 수 있었지만 떠니가 살고 있어서 저를 떠니라고 부르거든요. 음. 떠니를 만날 생각에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괄호 열고 이 부분 너무 길어서 안 읽으시려면 안 읽어도 돼요. 가로 닫고 독일에 도착해 떠니와 미넨 시내를 구경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느긋하게 야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계시는 모습이 낭만적이었어요. 떠니 말을 들어보니 독일은 연금이 나와서 나이가 들면 다들 저렇게 여유롭게 지내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도 여유롭고 느긋하게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아, 우리 캐슬녀 님이 또 여행편 듣고 사연 보내주셨나 봐요. 음. 요즘에 또 유럽에 크리스마스 마켓이 뒤집어지게 이뻐 보여요. 그래서 요즘 또 유럽 뽐뿌 같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캐슬녀 님이 유럽 여행 얘기를 해주시네요. 간지러운데 이렇게 싹 긁어주셨네요. 음. 근데 파니님 얼마 전에 유럽 티켓 알아보시지 않았어요? 예. 얼마였죠? 영국을 봤는데 응. 영국이 제일 여기서 가는 게 싼 것 같아가지고 음. 2월에서 3월 기준으로 왕복이 900불 정도더라고요. 영국도 생각보다 싸진 않네요. 네. 아무래도 바다를 건너면 다 비싸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싼 줄 알고 여기 뭐 여기서 가는 거 싸다 그러더니 하나도 안 싸. 엄청 비싸. 싼 게 없어요. 네. 내 월급만 싸. 월급만 안 올라. 어쨌든 우리 캐슬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낭만적인 내용을 말해줬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앞에서 보면 희극, 뒤에서 보면 비극. 우리도 아침에 동묘 쪽 가면 거기 파고다 공원 가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느긋하게 앉아서 사색도 즐기시고 장기도 드시고 비둘기 밥도 주시고 맥심도 드시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아, 그러면은 연금 받거나 여유 있는 분들만 밖에 나오시나 봐요. 아니면은 지하철이 공짜라서 서울은 밖에 나오시는 건가? 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행자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었던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행 가면 모든 게 다 필터 씌워져서 보이잖아요. 맞아요. 여행 가면 사소한 일도 그때 딱 그 순간의 공기, 음. 습도, 온도, 냄새 뭐 이런 거 다 합쳐져서 마치 내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음.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캐슬리언 님이 그때 너무 좋은 기억이 있지만 외국인이 이 캐슬리언 님이 한국에서 지내는 모습 뭐 이제 카페 가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앉아 있고 이런 거 보면 또 그분들의 눈에도 캐슬리언 님이 너무 여유롭고 힙하고 엣지 있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상대적인 거다. 지금 젊을 때 열심히 버셔서 캐시 싹 쓸어 담으시고 은퇴 후에 야외 카페 가서 커피 짤랑짤랑. 마시면서 여유롭게 즐기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 선정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아, 드디어. 네. 저희 둘은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써니 씨는 어쩌다 여기 오게 되었어요? 저는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워킹 퍼밋을 받은 회사가 토론토에 있어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아, 뭐 선택이고 뭐고 할 것도 없었네요. Exactly. 그래서 지금 토론토 2년 차이신데 어떠신가요? 오기 전 생각과 살게 된 후의 느낌, 뭐 다른 점 같은 게 있으실까요? 밴쿠버에 있을 때 몇 명이 이제 토론토로 여행을 갔었거든요. 예, 예. 그때만 해도 아니, 서울 같은 데를 뭐하러 굳이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후에도 생각이 약간 변함이 없었어요. 네. 그냥 대도시고 음. 딱히 막 매력적인 도시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독일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큰 도시에 딱 오니까 음. 너무 편하고 음. 다시 서울에 살더니 룰루랄라 시티걸이 된 느낌이 음. 들면서 음. 짜릿짜릿했죠. 음. 재밌어요. 도시에 사는 게 재밌고 할 것도 많고. 근데 토론토는 서울 같은 그 정도의 현대적인 느낌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쪼끔 광역 도시 같아. 그렇지 않아요? 서울처럼 막 진짜 그렇게 복잡하거나 막 엄청 세련되진 않고 쪼끔 광역 도시에 있는 그런
사람 인구 밀도나 이런 거 그죠? 송도 정도? 응? 송도? 인천 송도? 송도? 아 송도 너무 좋지 않아? 송도 너무 막 현대스럽지 않아요? 나는 좀 대전 정도 아닐까 생각했는데. 대전도 언니 많이 현대스러워. 아 그럼 한국이 아니라 한국은 그냥 그 솔직히 다 좋아. 토론토는 토론토예요. 근데 그냥 구려. 그 아니 90년대의 느낌? 근데 또 유럽스럽진 않아. 그죠? 그러니까 옛날 한국 도시 같은 느낌. 그래서 나는 한국 인스타 같은 거 요즘 보면은 미래 도시 같아. 근데 많이 변하긴 변했더라고요. 좋아지긴 그러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음. 그러면은 제가 같은 질문을 언니한테 해 볼게요. 네. 저는 워홀 준비를 하면서 토론토랑 밴쿠버 둘 중에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밴쿠버에는 아시안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1년 살러 다른 나라 가는데 좀 다른 인종들이 많은 곳에서 딱 '아 나 외국 산다.' 이런 느낌을 느끼고 싶고 그런 느낌이 궁금했고요. 음. 그리고 뭔가 그 동부 미주의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유럽이 가깝다고 해서 토론토 오면은 인제 워킹 홀리데이니까 음. 일하면서 돈 벌어 가지고 맨날 유럽 여행 가고 미국 여행 가고 이럴 줄 알고 그렇게 유럽 가는 게 쉬울 줄 알았어요. 그쵸. 바보였었죠. 유럽은커녕 지금 몬트리올 한 번 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사실. 음. 이게 정말 현실 같아요. Exactly. 진짜. 저번 주에 저희가 살짝 귀띔했듯이 음. 비자가 결정된 후에 해야 될 게 이제 도시 선정이잖아요. 그쵸. 도시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일단 저희가 한번 쭉 말해 볼까요? 뭐가 있죠? 저는 워낙 즉흥적인 타입이라 별로 큰 생각 안 하고 와 가지고 잘 모르겠네. 뭐가 있지? 자연환경, 음. 뭐 아. 최저임금 뭐 그런 이런 거. 거? 가릿가릿. 음. 그럼 뭐 한인 커뮤니티. 영어를 아예 못한다면 이게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음. 일자리, 음. 뭐 기회의 정도. 음. 예를 들어서 특정 직업을 많이 필요로 하는 도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 맞아. 엔지니어나 뭐 간호사 이런 것처럼. 음. 제가 듣기로는 하물며 공장 같은 것도 거의 다 온타리오에 올빵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냥 블루 컬러 잡 같은 거 찾는 것도 다른 도시들은 토론토보다 좀 어렵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냥 모든 직업의 수요가 높은 것 같아요. 음. 사람도 많으니까 그만큼. 또 뭐가 있죠? 맞아. 이 얘기하고 싶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올 때는 영어를 지금보다 훨씬 못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토론토는 완전한 이민 국가여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영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되게 너그럽다고 해야 되나? 관대하다. 관대해서 영어를 많이 못하니까는 그래도 '밥 먹고 살려면은 그래도 좀 이민자가 많은데 좀 스며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토론토로 왔었던 것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니까 뭐 어쨌든 전문적인 직업이 아니면 지금 말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좀 대도시가 살기엔 좀 더 편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거죠 뭐. 물가도 중요하고. 근데 또 캐나다에서도 세금 적게 내는 걸로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그쵸.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캘거리라고 들었어요. 요즘 정부에서 무지하게 이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지하철이나 공공시설, TV, 라디오에서 알버타 오라는 광고, 뭐 포스터들이 아주 빽빽해요. 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캐나다 친구들이랑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라고는 하는데 사실 지금 캘거리에서는 산업도 이렇게 뭐 이렇다 할 게 없고 대중교통도 발전은 안 시키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프라는 지원하지 않고 무작정 지금 온타리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캘거리 쪽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가." 이거네요. 어어. 그래서 일본 친구들은 그걸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뭘 하냐." 음. 이러는데 또 다른 친구들은 저는 이 말이 되게 와 닿았거든요. 음.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문제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람이 가면 저런 인프라는 저절로 생기니까 정부 쪽에서는 일단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 얘기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음. 사실 이런 주제가 IELTS 라이팅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만약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린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음. 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도 모이고 그 돈으로 이제 공공시설을 늘릴 수 있겠죠? 뭐 여러분 이거 들으면 라이팅 시험 점수 잘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생각하고 가세요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공시설뿐만 아니고 일단 사람이 생기면 가게라도 하나 더 오픈이 될 거고 그렇게 하나둘 상점들이 생기고 그러면 시공사 회사들도 생길 거고 사람들이 이제 가니까 집을 지어야 되고 그러면 또 집 하는 가게 뭐라고 하죠? 시공사 그런 것도 생기고 또 음. 플라자도 생겨야 되고 그러다 보면 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또 노동력이 필요할 거고 음.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럼 쿨파니 씨 캘거리 가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없진 않거든요. 음음. 뭐 세금도 싸고 그렇다 보니까 쇼핑하는 것도 돈이 쪼금 덜 들고 음. 산도 높게 있고 뭐 계곡도 있고 그리고 음. 무엇보다 가족을 이렇게 꾸리고 사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의 도시는 캘거리라고 생각하고 있긴 해요. 지금 물론 캘거리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캘거리는 온타리오에 비해 아직 비벼 볼 만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겠어요. 가서 주 이동이라는 게 또 쉽지가 않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10억 으로 음. 토론토 콘도 원베드에 사느냐 음. 아니면 캘거리 4 층짜리 디태치드 하우스에 사느냐 이 맞아. 차이인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여기도 똑같아. 다운타운이랑 위 동네랑 가격이 똑같은데도 더 좁은 데서 사냐 아니면 위로 올라가서 더 넓은 데서 사냐. 근데 캘거리로 가면 훨씬 그게 심해진다는 거죠. 맞아요. 더 좀 여유롭게 살 수 있다. 음. 그리고 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포인트예요. 라이프 스타일 하니까 야외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밴쿠버를 더 좋아할 것 같기도 해요. 음. 산도 가깝고 바다도 가깝고 네. 무엇보다 차가 없어도 쉽게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점이 장점이거든요. 차 없어도 갈 수 있구나. 토론토에서 스키장 가려면 차로 기본 1 시간은 가야 하잖아요. 그쵸. 제일 가까운 데가 그 정도고 이제 블루 마운틴 리조트가 음. 그래도 제대로 된 스키 리조트인데 맞아. 거기는 2 시간 가야 되잖아요. 그쵸. 밴쿠버는 버스로 30 분이면 이제 바로 산이거든요. 근데 버스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음음. 너무 그냥 좋다. 멀지가 않아요, 그런 리조트가. 그냥 바로 있어요. 진짜 좋네. 음. 온타리오는 산 자체가 없어요. 평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게 블루 마운틴인데 그거마저도 정말 밴쿠버 스키장에 비하면 엄청 허접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도시 라이프를 선호하면 토론토가 더 좋다고 해요. 좀 음. 화려하고 뭐 나이트 라이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 토론토가 그나마 캐나다에서는 가장 화려합니다. 좋은 호텔들도 정말 많아요, 다운타운에는. 좋은 레스토랑도 많잖아요. 음음. 근데 호텔이 토론토는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정말 뉴욕 같아요. 토론토 정말 집값이 뭐 아무튼 온타리오는 정말 미쳐 돌아갑니다, 여러분. 맞아요. 에이. 그래서 토론토 여행 올 때 가장 저렴한 건 친구가 사는 콘도 게스트룸 알아보고 오는 거. 음. 그것도 한 75 불에서 100불 정도 하거든요. 싸다. 그게 호텔은 막 기본 300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 플러스 텍스 응. 해야 되고. 또 무슨 뭐 관광비 이런 것도 내잖아요. 그러니까. 주차비 또 따로 내고요. 어. 말도 안 그러니까 되죠. 이런 게스트룸 같은 게 안 되면 이제 음. 에어비앤비가 그치. 제일 좋은 선택인 것 근데 같아요. 요즘 에어비앤비가 수수료를 많이 떼 가서 그런지 너무 비싸요. 클리닝 피를 왜 이렇게 많이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옛날 에어비앤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퇴색이 됐어. 그래서 음. 정말
저는 진짜 온타리오 사람들 다 뭐 먹고 사는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이 집값을 그거를 버티고 사는지. 거기 집값만 나가는 게 아니라 또 생활비도 또 감당을 어떻게 하는지. 맞아요. 이게 이민자들을 더 받으면서 사실 온타리오로 점점 더 들어오니까 온타리오는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들 하는데 답답합니다. 저는 제가 뭐 주 이동을 하고 싶어도 저희 안사람이 아주 온타리오 바보라서 다른 도시에 가는 거를 아예 상상도 못 해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다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고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 더 떠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뭐 네트워크가 참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죠? 그쵸. 네트워크도 중요하죠. 이게 제 생각에는 저희 안사람은 무서운 것 같아요. 어. 용기가 없고 또 변화도 싫어하고 저는 새로움이 너무 좋은데 말이에요. 제 남자친구는 새로운 거 중독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일 수가 있죠? 저는 이제 그만 새롭고 싶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제가 써니 씨 남친 만났으면 둘 다 새 거 좋아해서 이미 만나자마자 이별. 새로운 남친, 여친 찾았겠죠? 질려 버렸어. 어. 그러니까 이게 다 짝이 있는겨. 그래, 맞아. 음.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같이 지냈다고 쳐요. 음. 그러면은 이제 둘이 같이 7 일장 돌고 있는 거예요. 장돌뱅이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냥. 그럴 수 있다. 어. 오늘은 밴쿠버 뭐 내일은 캘거리. 아니 근데 그거 내 꿈이야. 그리고 여기나 미국 사람들은 은퇴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캠핑카 사 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집 팔아 가지고 은퇴하고 뭐 캠핑카 타고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또 음. 좀 생각해 보면은 도심 속에는 또 캠핑카 주차가 어렵잖아요. 그쵸. 캠핑카는 꼭 주어진 장소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음. 또 맨날 산만 다녀야 할 것 같아 가지고 또 그건 별로예요. 맞아요. 제가 또 주차 문제 때문에 캠핑카 안 사고 있잖아요. 못 사는 거 어. 아니고. 어. 플렉스. 플렉스. 못 사는 거 절대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기리기리. 캠핑카는 아무래도 도시가 아닌 곳에서 살면 쓸 일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음. 아니 근데 아니 나는 도시에서 살아도 그 주차할 수만 있으면은 개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자기 가라지 있고 자기 집 있으면 뭐가 그니까. 무섭겠어요 사실.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말해 뭐 해. 말해 뭐 해. 아유. 말모, 말모. 아니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갑자기 할리팩스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할리백스. 어. 근데 제가 아는 게 랍스터밖에 없어서 "아 좋아." 뭐 "아 싫어." 뭐 이렇게 대답을 못 했거든요. 음음. 쿨바니 씨는 할리팩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저도 진짜 랍스타만 생각이 나는데요. 여기 다 랍스타가 다 할리팩스산이잖아. 그죠? 음. 그 엄청 시골이라서 조용하고 진짜 심심해서 뒤져버린대요. 딱 한 3박 4일 정도 힐링으로 여행 딱 가면 좋을 것 같고 음. 또 제가 듣기로는 그쪽이 영어 사투리가 엄청 심해서 남편이 그쪽 사투리 틱톡 영상 자주 봐요. 그래서 아 억양 진짜요? 엄청 세다고 재밌다고. 너무 신기하다. 음. 약간 더 브리티시 잉글리시 같은 건가요? 그 브리티시 쪽은 아닌 것 같고 아이리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서 거기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서 살아서 좀 아이리시 잉글리시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퀘벡 불어 그리고 이제 북한어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뭐 할리팩스도 요즘 온타리오에서 한인들이 캘거리만큼이나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거기도 일단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보단 있고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음. 좋다. 그래서 이제 스시집도 아예 막 진짜 많이 생기고 여기 우리 그 캐나다 토론토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구인 구직 이런 거 보면은 뭐 할리팩스에서 지금 고용한다는 거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제 영주권 지원해 주고. 아 진짜요? 음음. 되게 좋다. 근데 개고생이죠. 아니 스시집 하니까 생각난 건데 음. 한인 식료품점이랑 한식당도 도시 만족도에 있어서 정말 큰 한몫을 해요. 음.
토론토에 와서 가장 좋았던 점이 이제 어디에나 스시집이 있고 음. 큰 한식당, 식료품점이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편했거든요. 그치.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저같이 이제 시골에서 온 사람한테는 정말 신세계였어요. 막 사 먹 그러니까 돈을 내고 사 먹는 거에 감사하다는 게 뭐냐면 저는 치킨을 막 튀겨 먹었어야 됐거든요, 치킨 음. 파는 데가 없어서. 어. 그리고 김치 막 여기서 말하는 갤러리아 김치 맛없다고 하지만 어. 김치가 파는 데가 없어서 직접 담가 먹는 거밖에 이제 방법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김치 있어도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팔면은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요. 또 사 그래, 먹고 싶지 희소성은 않아. 희소성. 음. 웃긴 게 그거잖아. 여기서 살면 한국 게 다 좋아 보이고, 한국에서는 다 여기 게 다 좋아 보이고. 그니까. 음. 토론토는 사실 한인 커뮤니티가 너무 커서 한국에서 사는 느낌이에요. 특히나 제가 살고 있는 이 노스요크 쪽은. 그냥 좀 많이 비싼 한국의 뭐 제주도보다 더 멀리 떨어진 섬 같은 느낌? 갈 수는 음. 없는데 한국이야. 그런 느낌. 어. 그쵸. 그래서 아까 퀘벡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퀘벡으로 도시 이동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왜일까요? 왜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언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어. 퀘벡 주는 프랑스어가 주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릴 때 뭐 영어는 이제 자연스럽게 쪼끔씩 스며들어서 배우지만 프렌치를 배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뭐 주댐무랑 봉주르 밖에는 다 아는 것도 없어요. 맞아. 몰랑 루즈 뭐 이런 거밖에 모르죠. 몰라. 아이 근데 제가 또 음. 생각해 보면 근데 또 오히려 그런 희소성 때문에 아. 퀘벡을 고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음. 음. 영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음. 영어보다 불어가 신기하고 또 재밌을 수가 있잖아요. 그치. 음. 언어에 뭐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좀 모험적인 사람들 어어. 그리고 더 외국 같은 느낌도 나고 그치. 그건 좀 있어. 색다를 것 같긴 해요. 맞아, 맞아. 확실히 퀘벡이 훨씬 더 이국적이에요. 근데 퀘벡은 제가 듣기로는 엄청 폐쇄적인 도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 불만도 많고 자기들을 온타리오만큼이나 신경 써 주지 않는다고 항상 좀 땡깡을 쓰는 주라는 이미지가 있대요. 맞아요. 들어보면은 몬트리올은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해서 사람들이 음음. 친절한데 젊은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음. 그 외곽 도시 가서 이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하는 걸 저도 많이 그쵸, 들었거든요. 그쵸. 아주 음. 유명하죠.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 갔는데 음. 불어로만 말을 한다든가 맞아. 물론 정말 영어를 모를 수도 있지만 음. 그게 또 느껴지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쵸. 뉘앙스도 불어예요, 여러분. 뉘앙스. 근데 진짜 제가 듣기로는 알아들어도 못 알아듣는 척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또 요즘에는 뭐 많이 나아지고 있대요. 음. 제 남편의 말을 빌리자면 아시안들이나 다른 인종들한테는 그래도 뭐 영어 써 주고 좀 너그러운 편인데 음. 온타리오에서 온 코카시안한테 그러니까 온타리오 그 자동차판을 붙이고 간다거나 그러면은 유독 더 자존심을 부리느라고 무조건 불어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되게 특이하네요. 음. 지역 감정이 여기에도 있는가 봐요. 그렇죠. 뭐 어디나. 이거는 진짜 어느 나라나 똑같네. 근데 우리나라 뭐 전라도, 경상도 지역 감정과는 또 다르게 언어 자체가 아예 뭐 다르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불어를 어느 정도 하면 좋은 거지 꼭 막 되게 막 다 알아야 하나요? 제가 몬트리올 갔을 때 영어로만 잘 다녀 가지고 이게 음. 뭐 정말 뭐 필수적인 건지 궁금해요. 음. 뭐 저도 거기서 살아보진 않았으니까는 제가 뭐 확실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몬트리올은 대도시라서 영어로만으로도 뭐 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몬트리올도 어느 구역에서는 영어랑 불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상관없는데 몬트리올을 제외하고 관광지가 아닌
퀘벡주에서 살아가려면 불어를 못하면 살 수가 없대요. 그분들은 영어를 아예 못하세요. 그냥 여기 사람들이 불어를 못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쉽지 않을까요? 아예 음. 못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불어를 못하면 도시 선정하실 때 뭐 모험심이 있으시면은 몬트리올에서 사시거나 아니면은 뭐 퀘벡 가서 고생하시면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은 일단 해야 되는 아 거죠. 고생해야죠. 말 안 통하는데 어. 어떡할 거야. 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더니 뭐 그런 거네요. 그쵸. 근데 한번 이렇게 뭐 부딪혀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긴 할 것 같아요. 음. 퀘벡에 가면 이제 생존 영어처럼 생존 불어를 배울 수도 있겠죠. 맞아. 또 써니 씨는 독일에서도 살고 체코에서도 살다 오셨으니까 또 잘 사실 것 같긴 해요, 못해도.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온실 속의 화초로 살고 싶다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입고 먹고 그렇게 살고 돈 많이 싶은데 벌어야겠다. 아유 현실이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말만 이렇게 좀 제가 하고 제가 음. 또 한 모험 하잖아요. 그쵸. 톰 소여 뺨치는 모험력을 자랑합니다. 언니 저번에 뭐 한 도시에 살러 너무너무 가고 싶다 했잖아요. 거기가 어디죠? 저는 거기가 온타리오에 있는 작은 마을 사니아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토론토에 살다가 거기로 이사를 가서 저도 지금까지 2번 놀러 갔다 왔는데 음. 저는 요즘에는 이제 작은 도시가 좋더라고요. 이제 나이 많이 먹어서 그냥 가족한테만 집중하고 되게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너는 시골에서 안 살아 봐서 하는 말이라면서 절대 반대를 해서 그냥 못 가고 토론토에 계속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를 노려봐야겠네요 그러면. 음. 미국이랑 가까운가요 거기가? 그게 가장 큰 이유죠, 저한테는. 아니 일단 국경 넘으면 미국이고 근데 뭐 미국도 미국인데 여기보다 집도 싸고 평화롭고 뭐 아무튼 정말 저는 너무 좋았어요. 여행이었어서 좋아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캐슬리언 님처럼. 맞아요. 그런 어.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음. 현생을 벗어나서 가는 곳은 맞아. 아름답잖아요. 필터. 필터가 싹 이제 씌워지고 맞아. 그러네. 음. 근데 도시를 정했다고 해서 이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이삿짐도 그렇고 주 이동은 더 힘들 것 같은데 음. 저는 그냥 순간 이동하듯이 도시를 옮길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게다가 맥시멀 라이프라서 이 짐 들고 이사 어떻게 갈 수 있을지도 감당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냥 집주인님이 집값만 안 올려 주신다면 평생 살게 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1 년에 한 번씩 집을 옮기고 있는데 아이고. 렌트가 아무래도 1년 계약이다 보니까 음. 짐 싸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요. 아 지겨워 죽어요 정말. 끔찍해, 끔찍해 진짜. 이것이 바로 렌트 라이프. 여기는 뭐 한국처럼 포장이사가 싸고 막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비싸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 우리가 거의 다 해야 되잖아 진짜. 그러니까 짐은 우리가 쌓아 놔야 되고 음. 옮기는 걸 이제 해 주시는데 그치. 그것도 이제 시간당 돈을 받으시잖아요. 아 난 몰라. 그리고 이제 한국은 뭐 포장이사 포장을 싹 해 주고 푸는 음. 것까지가 이제 다 서비스에 포함이 음. 되는 거면 음. 여기는 그냥 딱 짐 옮기고 갖다 주고 그게 끝. 그거 넣는 거 언박싱 난 진짜 싫어해. 나는 물건 사고도 언박싱 하기 싫어서 친구들 오면은 박스 좀 열어 달라 그래요. 아니 여행만 다녀와도 그 짐 풀기가 얼마나 귀찮은지 아 내 아시잖아요. 말이. 나 워크숍 우리 저번 주에 갔다 온 거 짐 음. 그대로 있잖아. 아우 아 지긋지긋해. 나 이사 아 못해, 이사 못해. 아우 지긋해. 못해요. 아휴 또 도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집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도시를 선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이 방송이 쪼끔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워홀 같은 경우에 사실 1 년이다 보니까 주변에 보면 6 개월을 한 도시에서 그리고 남은 6 개월은 또 다른 도시에서 보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가져온 짐도 얼마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도 또 다른 좋은 방법이긴 할 것 같아요. 완전 좋지. 옮길 수 있을 때 가야 돼. 난 왜 안 했는지 몰라. 나 가자. 남편 만났다. 나 남편 만났다. 그래서 못 갔다. 꽁꽁 묶여 버렸잖아. 내가 묶었어. 사랑도 묶인 채. 아니 어쨌든 진짜 나 그거 너무 강추. 살아볼 수 있을 때 좋은 살아봐야 돼. 짐 없을 때. 그죠? 좋은 네. 방법이에요. 네. 워홀러분들 옮기세요. 소외되는 이유 없는 사이좋은 팟캐스트. 지금 몇 시예요? 토론토시 여러분이요. 네? 토론토시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도시 선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연이 좀 안 들어와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이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청취자분들이 참여하고 싶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시간이었네요. 아무래도 플랫폼 성격상 라디오처럼 그때 그 시간에 맞춰 듣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바로바로 소통이 되기는 어려운 건 저희도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저희 인스타그램 DM이라는 아주 효율적인 소통 창구가 있으니까 저희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 친구한테 말하듯 쉽게 사연이나 후기 보내주시면 감사하게 받을게요. 파니 씨, 다음 주제는 뭐죠? 집입니다. 도시 선정을 결정했으니까 이제 집을 알아봐야겠죠? 오늘 얘기 나눠본 도시 선정에 연결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이라고 하면 감이 안 오고 막막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설명을 조금 더 보태보자면 룸 렌트, 하우스 쉐어, 룸 쉐어, 하숙의 형태인 홈스테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살고 계신 집의 형태 그리고 그것의 장단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콘도, 하우스 뭐 보통 그렇게 나눠지는데 그거에 대한 장단점도 얘기해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원하는 로망의 집이 있다면 같이 대리만족하면서 같이 씨부려 보자고요. 시불시불. 다음 편 너무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예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셔도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로망의 집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상상해 볼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의견 공유해 주세요. 지금 바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앵커,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이 플랫폼에서 캐나다시 여러분을 검색하시면 저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캐나다시 여러분 인스타 계정은 canada.everyone 다시 한번 canada.everyone이고요. 각종 사연 혹은 아무 말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이메일 주소는 canada.everyone@gmail.com 다시 한번 canada.everyone@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편 주제는 집 구하기입니다. 지금 사연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소외되는 이유 없는 사이좋은 팟캐스트. 지금 몇 시죠? 캐나다시 여러분.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 See you next time. 바이루.